가족들끼리 어디 갔을 때 전화가 오면은 자리를 피해서 이제 멀리 가서 받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슬쩍 이제 전화 오는 게 뻔한데 쓱 돌려버린다거나 그리고 잘 때 이제 무한하게 봤더니 밖에서 이제 휴대폰 만졌다거나 새벽 시간에 이런 것도 흔한 모습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몰래 연락 주고 받아야 되다 보니 그러시겠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오면 이 부부는 뭐 너무 위태로워 보인다 하는 느낌이 오는 부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시니까 정말 잘 아실 것 같은데 정말 이혼을 앞둔 분들한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무슨 신호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이혼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이혼 사유들은 사실 다 제각각이시거든요. 근데 이혼을 원하거나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들 모습에는 좀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들이 혹시 있나요? 오늘은 제가 그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보시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도 저러던데 당장 이혼 갈라서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과정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주의를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서 오시는 분들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 와이프나 남편이 언제부턴가 이제 갑자기 휴대폰을 신주 따지고 보시듯이 한다 막 이러시거든요. 휴대폰이요? 너무 뻔한 얘기 같고 저런 100% 걸릴 텐데 싶은데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죠. 휴대폰으로 연락 주고받아야 되니까 언제 연락이 올지도 모르고 또 배우자가 보면 또 큰일 나니까 휴대폰을 항상 손에 쥐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이제 화장실 가거나 샤워하실 때도 들고 가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편하게 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금 패턴이 있다든지 이런 거죠. 샤워할 때 들고 가는 거 진짜 웃기네요. 네. 또 이제 가족들끼리 어디 갔을 때 전화가 오면은 자리를 피해서 이제 멀리 가서 받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슬쩍 이제 전화 오는 게 뻔한데 쓱 돌려버린다거나 그리고 잘 때 이제 무한하게 봤더니 밖에서 이제 휴대폰 만졌다거나 새벽 시간에 이런 것도 흔한 모습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몰래 연락 주고 받아야 되다 보니 그러시겠죠. 아니면 뭐 또 다른 부분도 있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야근, 회식이 너무 잦아져요. 그리고 출장도 갑자기 생기고요. 그리고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모임 혹은 여행 이런 것들이 부쩍 늘어나게 되죠. 또 혼인기간이 꽤 되어서 서로 너무 익숙한데도 새삼스럽게 갑자기 요즘 들어서 부쩍 이런 걸 신경을 쓰거나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하신다거나 심지어는 신체 성형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떻게 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겠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배우자들이 이미 먼저 알죠. 평소랑 다른 싸한 감을 좀 느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기도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군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배우자가 먼저 낌새를 느끼고 오시는 경우고요. 반대로 제가 먼저 혹시 배우자한테 딴 사람 생긴 건 아닐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보통 이제 특별한 잘못을 하신 것도 없고 뭐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말 갑자기 이혼을 통보받고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냥 이제 혼자 살고 싶다.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이혼 통보받고 오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서 진짜 황당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무실에 오시면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 있는지 먼저 여쭤보는데 그런 분들 처음에는 그냥 성격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분할도 그냥 원만하게 다 해준다고 하고 양육비도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재산분할 준다는 대로 이렇게 받으면 되겠냐 그걸 잘 모르겠다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도 더 물어보죠. 정확히 어떤 성격 차이 말씀하시는 거냐. 그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았다. 평소처럼 잘 지냈는데 이런 말을 들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왔다 이러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종종은 있어요. 들어보면 언제부턴가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거의 없고 접점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제 위기의식을 좀 느껴서 관계 개선을 좀 해보고자 해도 말도 잘 안 통하고 부부 상담을 좀 해보자고 해도 한두 번 가고 말고 대화도 잘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상대방은 이미 이제 나랑 맞춰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나요? 알고 보면은 처음부터는 아닐지 몰라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생겨서 지금 있는 배우자랑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맞추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한쪽은 이제 철저하게 좀 감추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좀 둔감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이혼 통보 받고 이제 오시는 거죠.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반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별일 없는데 이혼을 원하시는 분, 통보 받은 쪽이 아니라 통보를 할 입장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딴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도 배우자가 너무 이제 자녀들만 신경 쓰고 뭐 나는 뭐 기계처럼 일만 하고 애들이랑도 뭐 못하게 하고 애들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랑 나도 사이도 멀어지고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에서는 실제 이혼까지 이어지기보다는 혹시나 지금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양육권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전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저도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배우자랑 아예 이 부분 오픈해서 얘기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직접 이혼을 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저도 당사자 의사가 확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웬만하면 권유 안 해요. 상담하다 보면은 저도 아리까리 할 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쭤봐요. 이혼을 진짜 원하시는 게 맞아요? 하면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본인 마음부터 확실히 정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권유 안 해요. 심지어 외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 여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이제 자녀도 있고 하니까 저도 상관 소송은 권하되 이혼은 본인 마음이 확고해지시면 그때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빨리 갈라서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시나요? 폭행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이혼이 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가 내 마음을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인 거죠. 근데 폭행은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갈라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가해자 측 배우자가 피해자 측을 좀 폭압적으로 대하면서 그냥 몸만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저는 일단은 거소 분리하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변호사 통해서 이혼 진행하시라고 권해요. 왜냐면 폭력적인 배우자랑 직접 막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이런 돈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진짜로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는 절대로 맞붙지 마시고 일단 갈라서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폭력이라면 직접 때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폭력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꽤 넓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손이나 발로 직접 어딘가를 이제 때려야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때리지는 않는데 밀치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신체적으로 접촉이 있으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폭력인 거고 직접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물건 집어던진다거나 벽을 막 주먹으로 쾅쾅 친다거나 문 발로 차고 막 집기 같은 거를 깬다거나 부순다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유형력 행사하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폭력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들어보면은 다 신혼 때부터 혹은 연애 때부터 이런 조짐을 보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종류 폭력은 점점 가속화되고 그 강도도 심해져요. 연애 때나 신혼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배우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더라도 상습적인 폭력은 결국에는 나를 향하고 아이를 향해요. 그래서 폭력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본인의 안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혼 결심하셨으면 갈라서셔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남편이 가정폭력 피해 입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 약한 여자분, 아내가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남편분들이 와이프한테 너무 폭행을 많이 당해서 이렇게 막 옷 들춰보면은 여기저기 막 상처투성이 오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남편분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외부에서 보면 에이 남자가 봐준 거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진짜 체격 차이도 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편분들이 오셔서 이런 말 하기 좀 창피하긴 한데 내가 진짜 힘으로 못 당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배우자랑 목숨을 걸고 싸우면 좀 다르겠죠. 사활을 걸고 싸우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어지간해서는 못 당해내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 또 성향 차이도 좀 있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쪽은 마냥 행사를 하는 거고 피해를 입는 쪽은 계속 맞는 거죠. 그게 만성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남편에게만 향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애들한테도 결국은 그 폭력성이 발현되니까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고민할 정도다라고 한다면 바로 갈라서셔야 됩니다. 네, 오늘 몰랐던 정말 내용 많이 알아서 다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혼이라는 게 쉽게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다만 이제 흔한 이혼 사유인 외도나 외도 중인 배우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폭력성 같은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폭력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숨기거나 이러실 게 아니고 오픈하시고 드러내셔서 상담받고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하셔야 됩니다.